자, 오늘 랩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랩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등 뭐 대기업,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뭐 여러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접근이 쉽고요.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죠. 물론 C코드 기반의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해서 뭐 연결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 초심자라면 아마도 충분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실 거는 뭐냐면 기초적인 랩뷰를 이용해서 사칙 연산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랩뷰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물론 뭐 고급의 어떤 기능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좌측에 있는 게 이제 프론트 패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좀 글자를 키울게요. 사용자가 좀 보이네요. 보이는 화면이 프론트 패널이고요. 이거는 사용자가 보지 못하는 화면. 이건 누구만 볼 수 있냐면 개발자만 미안해요. 네, 개발자만 볼 수 있다는 게 그죠. 근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C나 비주얼 뭐 베이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인터페이스를 C 코드나 혹은 비주얼 베이직 코드 혹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려면 별도의 그 변수를 링크를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랩뷰에서는 그런 작업이 필요 없어요. 이제 보실게요. 왜 필요 없는지. 자, 덧셈 블록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프론트 패널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죠. 블록 다이어그램, 여기는 프론트 패널. 발음이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add라는 블럭, 덧셈 블럭이고요. 얘를 불러다 놓고, 마우스를 갖다가 대시면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면 확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은, 이게 생성의 create, constant control indicator, 그 다음에 채널 뭐 이렇게 있는데 컨스트는 그야말로 상수, 그다음 컨트롤은 입출력에서 입력을 받는 거, 인디케이터는 입출력에서 출력을 해주는 거. 근데 덧셈에서 두 입력 파라미터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컨트롤로 받을게요. 컨트롤 X. 딱 만드니까 어떻게 됐죠? 소스 코드에서 보이고 프론트 패널에서 보이고 둘 다 보이죠? 이게 랩뷰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입출력 연결하려면 텍스트 기반으로 연결해가지고 뭐 C 헬로 월드 하면은 커맨드 창 그 까만색 화면 있죠? 그 까만색 화면 헬로 월드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비주얼적으로 좀 이쁘지가 않죠. 물론 잘 익숙해서 잘 만드시는 분은 뭐 인터페이스나 금방금방 만드시겠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랩뷰는 그런 점에 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XY 그래서 Y를 이제 컨트롤 불러볼게요. 뿅 하고 부르면 이렇게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다 두 파라미터 X랑 Y랑 더해가지고 그 결과물 보는 거.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볼게요. 인디케이터가 출력으로 보는 거랬죠. 뿅 여기 다 들으면 되죠. 그래서 0 더하기 0은 당연히 0이니까 네 해보죠. 100, 굉장히 큰 숫자를 한번 해보죠. 보겠어요. 맞게 하겠죠. 네. 이렇게 뿅 하면 바로 딱 더해주죠. 이렇게 더해주는 그런 하죠. 근데 이 와이어가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인다. 여기 빗자루가 있어요. 빗자루가 뿅 하면은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랩뷰의 장점은 이제 사용자가 입출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랩뷰 사용의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실행을 하는 걸 제가 안 알려드렸는데 여기 보이는 화살표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뭘 하시면 되냐면 컨트롤 플러스 R 키를 누르시면 이게 실행이 돼요. 근데 실행을 매번 컨트롤 R 혹은 버튼을 클릭 하거나 그러면 좀 번거롭죠. 그래서 연속 run continuously 해서 계속 해주는 게 있죠. 그래서 할 때마다 출력에 반영되도록. 근데 이거는 번거롭죠. 이것도.
그래서 뭘 해주시면 되냐면 while loop를 해주시면 돼요. while loop는 구조, 스트럭처즈에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 loop를 가져다가 얘를 뿅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있죠. 여기 i가 있고요. 얘는 루프인데 몇 번 돌았는지 루프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몇 번째 돌았다. 근데 0, 1, 2, 3, 4 이렇게 찾고요. 오른쪽에 빨간색이 보이는데 컨디셔널 루프 컨디션.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이 루프를 적용시킬 건지 마우스 클릭해서 생성을 해볼게요. 여기 스탑 버튼, 정지 버튼 생겼죠. 큼지막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뿅 실행시키죠. 그러면 계속 뭐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뭐 100 더하기 30 뭐 20, 이런 식으로 120 뭐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한편 CPU 점유율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CPU 점유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점유율을 한번 보면은 보시죠. 28%. 여기서 이제 랩뷰를 처음 사용하지 않고 뭐죠? 프로그램 처음 하지 않고 C를 하시다가 랩뷰로 들어가시는 분들, 네, 그 분들은 좀 주의해서 보세요. 왜 랩뷰가 느려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클릭해서 종료시켜보죠. 자, 이게 가능한 한 빨리빨리 하면서 루프를 계속 이 안에서 최대한 빨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랩뷰 그 26% 잡아먹었던 게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기 때문에 얘로 이제 잡혔죠. 근데 리소스를 한번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뭘 하시면 되냐면 wait until next millisecond multiple 이라고 하는 거 얘를 가져다가 뿅 놓고서 얘를 숫자를 하나라도 그러니까 10이라도 혹은 1이라도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냐 아까랑 완전 천지차이로 바뀌어요. 보세요. 시행시켰죠? 시행시켰는데 얼마? 아까 26%에서 얼마로? 지금 네 0.5%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죠? 아까 이거를 하기 전 그러니까 이 wait until 이거 이제 이름 보여드릴게요. 라벨 해가지고 wait until next millisecond multiple이라고 하는 요 놈을 이 루프 안에 안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실행의 그 리소스가 26% 이거 컴퓨터마다 달라요. 컴퓨터마다 다른데 얘를 넣었더니 얼마로 계산했다? 0.5% 혹은 뭐 많이 할 때는 뭐 1% 전체 퍼센트 대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26에서 1이면 굉장한 성능 향상이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네, 얘는 뭐라고요? wait until next millisecond multiple이라고 하는 요놈 때문에. 얘는 근데 이유가 그거예요. 자, while loop에서 얘를 만약에 안 넣는다. 그러면 하나의 CPU 잡아먹어요. 그래서 4분의 1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100에서 총 100이죠. 제가 코어가 4개짜리거든요. 코어가 4개짜리예요. 100 나누기 4. 4하면 얼마죠? 네. 428. 그 다음에 4, 5, 20. 네. 20. 5% 이상 잡는거죠. 그러니까 CPU 하나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CPU 하나를 무조건 잡고 걔를 계산 속도를 계속 빠르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코어가 뭐 8개다. 8개짜리였다. 그럼 8개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 루프가 가능한 한 빨리 돌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루프를 2개를 했어요. 이걸 없이. 그러면 코어 2개 잡아먹겠죠. 그래서 코어 2개를 다 땡겨가니까. 그리고 얘를 또 하나 또 한다. 그럼 코어가 3개 잡아먹겠죠. 그 다음에 코어를 또 한다. 그럼 4개 잡아먹겠죠. 그럼 랩뷰를 잘못 짜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언틸을 빼고서 그 각각 코어를 4개를 풀로 다 당겨서 돌린다. 그러면 컴퓨터가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랩뷰는 느리고 이상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꽤 있죠. 근데 그거의 주된 원인은 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별표 한 200개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칭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를 이제 케이스문으로 이제 할 거예요. 케이스 구조를 가지고 할 건데, 그거는 구조에 있어요. 마우스 클릭하시고 스트럭처에서 케이스 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뿅 드셔주시면 얘는 이 초록색 물음표가 있는데, 얘는 지금 참거짓, 그러니까 if에서 if else 두 가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꽉 차 있는 이 네모가 있고요. 꽉 안 찬 네모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뒷면에 거짓, false에서는 이제 뭔가 Y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실행 아이콘이 아까는 화살표 흰색이 보였었는데 지금 실행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리스트 에러,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했다. 실행시킬 수 없는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거짓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뿅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해도 되는데
지금 이게 케이스가 두 개가 아니죠. 사칙연산은 경우가 네 가지죠. 그래서 네 가지 만들려면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enum이라고 하는 게 있어. ling and enum. 그래서 enum을 가지고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뿅 놔줄게요. 네, 마우스 클릭해서 뭘 하냐면 edit items 총 네 가지 만들어야겠죠. 여기서는 처음에는 덧셈, 그 다음에 뺄셈인데 뺄셈은 그냥 하이픈하게 되면은 다른 걸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 보이게 하는 걸 잘 몰라서 일단 다운표 쳐가지고 할게요. 덧셈, 그렇죠? 곱셈 이렇게 해서 OK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칙 한글 써볼까요? 사칙 연산 선택 선택이 아니죠. 선택이죠. 선택을 딱 눌러서 이렇게 딱 해서 보시면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와 있죠. 그래서 파란색이 되어 있는데 얘를 초록색에 뿅 연결할게요. 뿅 연결하면 이게 자동으로 바뀌죠. 아까는 트루펄스에서 그리고 여기 초록색이었는데 파란색이 바뀌었고요. 색깔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얘를 뭘로? 플러스로 해주고 make this case plus default라고 바꿔주죠.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뒤쪽 케이스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얘도 추가를 해줬죠. 그래서 마이너스 뿅 연결하고 뿅 연결하고 뿅 연결할게요. 여기 리소스 차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기억해 주시고 여기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케이스를 추가해야 되는데 더스템 뺄셈까지 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복제를 해요. duplicate 케이스.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계속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럼 나눗셈 됐죠? 나눗셈인데 이제 입출력이 똑같으니까 얘는 대체라고 하는 걸로 바꿔볼게요. 마우스 클릭할게요. replace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한국어판은 대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넘버링에서 그다음에는 뭐라고요? 나눗셈이니까 divide. 그러니까 새롭게 선을 끊었다 연결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거죠. 바꿔서 하고요. 이걸 다시 또 복사하죠. duplicate 그 다음에는 곱셈이니까 얘를 다시 또 replace 하는데 뭘로? 네, 요로 multiple에서 바꿔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저장은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네, 그런 이름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은 이렇게 해서 뭐 한글 다 돼요. 네, 특이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웬만하면 한글을 안 쓰고 영어로 쓰는 걸 추천을 하고요. 왜냐하면 알 수 없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 랩뷰에서는 한글로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웬만하면 모든 거는 다 영어로 하시는 게 잠재적인 에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팁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연산을 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덧셈이죠. 그 다음에 뺄셈이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나눗셈 0.2. 그 다음에 곱셈 2000. 네, 됐죠? 잘 됐죠? 여기까지 해서 사칙 연산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냐고요? 예. 얘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데코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뿅 나타내서 쭉 해보고요. 마우스를 우클릭 하는데 그때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서 우클릭 하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보여요. 뭐라고요? 마우스 Shift를 누르면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여기 보이고요. 색깔 굿 모양 나온 거 여기 가시고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얘를 색깔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뿅 칠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블럭이에요. 얘가 1이어도 되고요. 1이어도 리소스가 안 차지해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쉬고 이 루프를 돌린다는 얘기인데 아까는 0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0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기다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거랑 또 한 가지 비슷한 게 있는데 타임 팔레트에서 요게 있어요. 웨이트. 근데 얘랑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차이점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wait until 뭐뭐까지죠. 뭐까지. 뭐까지 틀리죠. 얘는 어떻게 되죠? 그냥 wait해요. 얘는 wait until이고 언제까지 뭔가 조건이 붙죠. 조건. 그냥 얘는 만나자마자 무작정 기다리는 거고 얘는 조건에 따라서 기다리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얘는 이 안에 있는 블럭이 다 실행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시뮬리. 근데 얘는 이 안에 어떤 시간을 다 만나던 간에 그거랑 관계없이 얘를 만나면 그 시간.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오케스트라 음악을 한다고 하면 탬버린이 뭐 10분을 치든 20분을 치든 전체 그 4분의 4 박자 그게 맞는 박자를 맞게 하는 거는 요걸로 하는 거고요. 얘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각자 개별 악기가 얼마나 기다리게 되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박자를 맞춰서 동작시키려면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주기성을 갖게 하려면은 이걸 선택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런 관계 없이 그냥 무조건 뭐 그냥 쉬겠다 하면 이걸 하시면 되는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할게요.